봅시다. 오늘은 21일인가? 7월? 네. 7월 21일. 야, 7월도 거의 다 끝났어. 9일 뒤에 마이 버스데이. 오, 정상 수업이야. 자, 보십시다. 자, 이제 산과 연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2학기 때 통합과학에서는 전체 단원 쭉 보게 되면 딱 두 개가 가장 키워드가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발전,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발전 하나 하고 이제 산과 연기가 되어지는데 이 산성하고 그다음에 염기성, 오늘은 산성, 중성, 염기성 이거에 대한 건 모두 다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 이번 주만큼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좀 힘드시더라도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게다가 약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산과 연기의 중화 반응이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까지도 좀 끌고 들어와서 2학년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장담하는데 30% 맞추면 잘한 거야. 2학년 거는 그 정도. 그래도 한 번은 풀어볼 만하고 통합과학에 있는 중화 반응이 굉장히 쉬운 거였구나. 2학년 걸로 따진다라면 그래도 한번 알아놓으면 시험대가 되었을 때 분명히 킬러 문항에서는 2학년 거가 끌고 내려올 거예요. 그때 그 정도 내신에서 나오는 그 킬러 문항은 화학 원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쉬운. 하지만 통합과학으로 봤을 때는 엄청 어려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심화가 되는데 바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까지 오늘은 이번 시간에 모두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살짝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배경 지식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AQ 물질의 상태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쉬운 거니까 고체일 땐 S, 솔리드를 쓰고 액체일 때는 리퀴어드, L을 쓰고 기체일 때는 가스해서 G를 쓰고 요거 하나, 수용액 상태. 같은 말로 번역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물에 녹은 상태.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큐어리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AQ를 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온화라는 단어. 이온화 상태. 이온화 상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온화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일단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녹은 상태에서 일단 AQ 물에 녹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온으로 나뉘는 상태. 이온으로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으로 나뉘는 현상을 우리는 이온화 상태. 이온화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다?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으로 나뉘는 현상을 우리는 이온화라고 얘기한다는 거까지 한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화학에서 너무 상식 같은 용어라서 이걸 한번 할 때 다 잡아놓고 아예 구구단처럼 아예 외워놓고 출발하는 게 이거 할 때마다 해석한다는 건 되게 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전기 전도도. 교과서적인 정의로 따진다면 전기 전도도는 전기를 통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기를 통할 조건. 어떻게 하면 전기를 통하느냐라는 거지. 뭐 전기를 통하는 물질인지 통하지 않는 물질인지 웬만한 건 알 수 있고 굳이 궁금하다면 전기를 흘려보면 되지. 전류가 흐르면 전기 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기를 통하지 않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전기를 통하느냐라고 따진다면 첫 번째로는 전자 아니면 오와 아니면 이온이 어떻게 해야 해? 존재해야만 합니다.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그리고 그 전자나 이온이 이동이
가능해야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성립해야지만 전기를 통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온이나 전자가 있는데 이동이 아주 잘 돼. 그럼 전기를 어떻게 할까? 잘 통하겠지?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약간의 흐름이 있어요. 먼저 상태, 수용액 상태라는 말을 먼저 알고 이 상태에서 이온으로 나누면 이온화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이 이동 가능하면 전기를 통하게 되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계속 이어가 볼게. 이제 이쪽으로 네 번째로는 전해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해질.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부분인데 아무거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온 결합 물질들, 이온 결합 물질들이, 이건 앞에서 배웠었던 부분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들이 거의 전해질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고체일 때, 고체 상태에서는 이제 시원하다. 난 에어컨 너무 좋아. 아니 비는 쭉 들어오다가 덥대 햇살은 또 쭉 들어오고 못하라고. 난 여름이 싫어. 젊은 친구들은 여름을 좋아한대. 난 20대서부터 여름이 싫었어. 자, 고체 상태를 보자. 고체 상태일 때는 앞에 거를 보세요. 전기 전도도가 없어요.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용액 상태,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수용액 상태가 되어지면 전기 전도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런 애들이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중에 하나야. 성질 중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를 통하지 않다가 수용액 상태, 물에 녹으면 전기를 통한대. 그러면 우리 이것을 전해질,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수용액이라는 개념, 거기서 물이 녹아, 그 다음에 전기를 통하니 통하지 않니를 따졌을 때 전해질이라는 것은 어떠하다?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지 않다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도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됐으니까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었지. 이온으로 나뉘었으니까 이동이 가능해서 전기를 통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왔으니까 조금 더 가보자. 5번에서 보게 되면 강한 전해질이라는 말, 강한 전해질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전해질이야, 강해.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를 통하진 않았으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를 통했는데 그게 강하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바로 이온화되는 정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온화,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으로 크다, 잘 돼. 그럼 이온화가 이온으로 잘 되니까 이온의 수가 어떻다? 그치, 이온의 개수가 많으니까 많이 움직이겠지. 많이 움직이니까 전기를 잘 통해. 전기 전도도가 좋아, 강한 전해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말로는 강한 전해질이야 라고 할 때 수용액 상태에서 어떻다?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의미를 파악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산과 연기를 정리할 때 중간마다 이온화, 전해질, 전기전도도 이런 말들 중간마다 할 거야. 그때마다 그게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내용에 스며들게끔 나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잘 파악을 하셔서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